이제부터 여기는 어린이 수도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레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 레고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우리 아이가 레고를 참 좋아해서 자주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저도 어릴 때 많이 했고, 근데 이게 되게 오래된 회사이기도 하지만 덴마크에 있는 회사죠. 뜻이 발음은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덴마크어니까. 근데 재밌게 놀다라는 뜻으로 합쳐서 그냥 레고라고 만든 거래요. 근데 이걸 좀 찾아보니까 덴마크에서는 레고가 엄청 큰 기업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도시 하나가 레고 도시더라고요. 이 빌룬이라는 도시에 본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레고로 큰 도시여가지고 사실상 거의 다 레고밖에 없는 회사. 그래서 여기 레고 공장도 있고요. 여기 연구소 같은 데도 있고, 레고랜드도 있고, 그리고 여기 국제공항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예 이 도시 전체가 레고 때문에 돌아간다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기업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레고라는 거는 사실 가장 좋은 점은 그거 같아요. 뭐든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뭐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게 창의력에도 도움되고, 저도 어릴 때 이렇게 꼭 매뉴얼 따라서 안 만들고 내 마음대로 만들고 막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걸 만들었냐면은 부가티 시론이라고, 이게 아마 한 30억 하지 않나요? 엄청 비싼 차로 알고 있는데, 부가티 시론과 동일한 실제 사이즈로 레고로 이게 다 레고래요. 레고로 이걸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속 30km까지 주행이 된답니다. 그리고 실제 운전자가 타가지고, 핸들도 레고겠죠? 이걸로 이제 돌리면은 운전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부가티 시론하고 레고로 만든 시론하고 같이 있는 사진도 제가 찾아와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레고라는 걸로 정말 다양한 걸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이 레고라는 건 장난감이고, 그러면 아이들이 장난감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건데, 또 하나 좋아하는 게 있죠? 놀이동산, 놀이공원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레고가 생각을 했겠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야, 우리 테마파크 만드는 거 어때? 야, 이러면 이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레고랜드라는 이 테마파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유니버셜 스튜디오하고 디즈니랜드는 익숙하고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솔직히 레고랜드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레고랜드가 유명한가? 라고 했는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이게 세계 3대 테마파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레고랜드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9개가 있고 아시아에도 있는데 워터파크도 있대요. 이건 뭔지 모르겠어. 한번 가보고 싶어. 레고로 만든 워터파크가 있다? 그러면 이거 미끄럼틀이 좀 따갑지 않을까? 볼록볼록하잖아. 아마 밋밋한, 아주 플랫한 이 재질로 만들어 놨겠죠. 어쨌든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9개고 워터파크도 하나 있는데, 10번째 레고랜드가 우리나라, 그것도 춘천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레고랜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레고랜드 춘천에 있는 게 아시아 최대래요. 그래서 아시아에는 보니까 말레이시아에도 하나 있고 일본에도 하나 있는데, 아직은 최고가 맞습니다. 최대 레고랜드 맞는데, 아쉽게도 24년에 상하이에 또 레고랜드가 또 준공 예정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훨씬 크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아시아 최대 를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2년 뒤에는 상하이 쪽에다 좀 넘겨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아니 왜 춘천이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춘천의 레고랜드 이야기를 듣자마자 왜 춘천이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유는 이거였어요. 닉 반이라고, 이 멀린 엔터테인먼트가 이 레고랜드를 운영하고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춘천에 섬이 아름답게 있다. 그래서 섬에다가 레고랜드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이거 마침 춘천에 그런 섬이 있어서 여기다 만들었어요 라는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춘천을 보면은 이 중도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중도가 2개입니다. 그래서 상중도 하중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섬에다가 레고랜드를 만든 거죠. 그래서 다리 건너서 말 그대로 섬 하나가 다 레고랜드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레고랜드는 디즈니랜드도 마찬가지지만, 놀이동산, 테마파크도 있지만 옆에 호텔도 있죠. 그래서 레고 호텔이 있어요. 레고로 만든 호텔들도 있고, 여기서 숙박도 할 수 있고 놀이동산도 있으니까, 말 그대로 섬 하나가 그냥 뭔가 좋게 생각하면은, 그냥 어린 아이들이 생각할 때 이 다리를 건너면서 들어갈 때 진짜 레고랜드로 들어가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를 노린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레고랜드가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과정이 아주 복잡하고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레고랜드 관련된 논란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1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착공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레고랜드 우리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 2014년, 15년도면 우리 레고랜드 만들어서 재밌게 놀아요라고 기사가 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밀리면서 착공식만 한 3번 정도 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특혜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특혜냐 아니면은 이 정도 그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데려오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 혜택이냐,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혜택이냐, 이게 뭐 논란이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우선은 최대 100년 동안 땅을 공짜로 빌려줍니다. 우선. 그리고 법인세도 뭐 깎아주고 뭐 취득세 뭐 이런 거 다 감면시켜주고 뭐 10몇 년간 하여간 세금 혜택이 또 있어요. 그리고 요 조건도 있더라고요. 연매출이 400억이 안 나올 경우에는 임대료도 무료. 요건 좀 혜택이지 않을까? 라는 게 아니 땅값도 무료고 땅값 무료인데 임대료도 매출이 안 나오면은 무료로 준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가 남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특혜 논란도 좀 있었다. 그리고 11년도부터 이제 딱 착공식 시작하고 좀 법적 검토를 좀 하다가 2013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땅 파고 이제 공사합시다라고 하는데 바로 2014년에 대규모 문화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수준의 문화재냐면 우리나라 뭐 거의 최대 신석기 유적들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석기부터 뭐 청동기, 철기 문화재가 다수 발견되는데 한국의 거의 최대 규모로 발견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지금 공사해야 되는데 땅 팔려고 하니까 바로 막 고인돌 나왔대. 고인돌이 뭐 100 몇 개가 나오고 땅을 조금 이제 걷어내니까 마을이 그 신석기 마을이 막 나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왜냐면, 이 건물 하나 올리는 거면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옮기고 하면 되는데, 이건 레고랜드잖아요. 랜드잖아. 그러니까 이거 테마파크잖아. 그러니까 다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문화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온갖 곳에서. 그러니까 진행을 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그래서 시간이 막 계속 흘러가다가 유적을 좀 일부 좀 보존하고 문화재 발굴할 건 또 발굴해가지고 조건부로 공사하는 걸로 승인을 또 받아가지고 또 조금씩 또 공사를 좀 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뭐 나왔으면 또 아마 더 빨리 준공했을 텐데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내부에 뭐 비리도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뭐 관련자들이 뇌물도 받고 횡령도 하고 뭐 회계 부정도 해가지고 뭐 다 뭐 구속되고 뭐 처벌받고 막 이러면서 또 시간이 또 막 한 몇 년 또 흘러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문화재를 뭐 덮었다라는 뭐 논란도 있고 그리고 뭐 비리도 발생하고 뭐 하면서 막 진짜 시간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11년이 지나고 이제 개장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드는 궁금증이 있죠. 왜 우리나라는 3대 테마파크가 레고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그리고 디즈니랜드라고 했는데 왜 하나도 없었지? 하나쯤은 있을 만도 한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사실 옛날 아주 먼 옛날이죠. 2004년쯤에 디즈니랜드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게 기억이 나는데 이 서울랜드랑 이제 서울대공원 이쪽에 그때만 해도 뭐 그래도 조금 괜찮았지만 낙후된 편이었죠. 그래서 여기 이 서울시 부지를 우리가 줄 테니까 디즈니랜드를 만드는 거 어떻겠느냐. 그럼 디즈니랜드 서울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아마 관광 효과가 엄청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추진을 했었는데 뭐 영종도도 했었고 뭐 청라 뭐 이런 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서울대공원 얘기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쪽에 이제 낙점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대공원과 서울랜드를 싹 그 정리를 하고 여기다 디즈니랜드로 바꾸면 야, 이거 뭐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문제는 이거였죠. 서울랜드도 이 서울시 땅을 빌려서 임차를 하고 있던 어떤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서울랜드한테 재계약을 또 뭐 해주기로 했었나 봐요. 그런 다음에 디즈니랜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서울랜드 입장에서는 뭐야 나랑 지금 재계약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뭔 디즈니랜드야 라고 하면서 소송으로 들어가고 하면서 반발이 많이 일어났겠죠. 그러다가 결국에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즈니가 야 서울에 만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막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여기서 막 법적으로 소송하고 있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머리 아픈데?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툭툭 친 거죠. 형 잠깐만 우리 좀 봐봐. 왜 누군데? 저 상하이입니다. 제가 땅 그냥 드릴게. 다 드리고 내가 공사비도 다 들 테니까 형이 그냥 와서 지어만 줘. 라고 해서 상하이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서울에 들어오려고 했던 게 상하이 디즈니랜드로 바뀐 거죠. 그러면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안 들어오려고 했을까? 아닙니다. 여기도 들어오려고 했어.
2003년에 경기도 화성 쪽에 송산 그린시티 뭐 그쪽인 것 같아요. 그쪽에 이걸 해볼까 해서 추진을 하다가 이게 또 땅 문제가 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땅값 얘기를 뭐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좀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뭔가 외자를 유치해서 뭐 테마파크 만든다 이런 거에 또 약간 시큰둥한 나라였기도 하고 해서 지지부진한 와중에, 그러니까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여기다가 만들면 잘 될 것 같은데, 서울 경기도가 2천만 명이 넘어가는데 야 이거 에버랜드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안 해줘. 얘네가 막 지지부진해. 옆에서 톡톡 쳐요. 그래서 누구예요? 봤더니 베이징에서 형 거기서 괜히 머리 아프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오세요. 저희가 땅 드리고 저희가 공사비도 낼 테니까 저희가 그냥 지어만 줘. 우리가 그냥 다 쓸게. 형 그냥 여기서 뭐 세금도 뭐 안 내셔도 되니까 뭐 다 해드릴게요. 제발 와주세요. 해가지고 또 베이징으로 또 뺏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3대 테마파크가 다 들어올 수 있었는데 결국에 2개는 다 중국으로 가고 레고랜드 하나가 이제 춘천에 남은 거죠. 그러면 레고랜드 가면은 뭘 탈 수 있을까? 저도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봤더니 기본적으로 지금 레고랜드 그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뭐 이런 마스코트가 있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얘네 이름 궁금한 사람 없죠. 이게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레고는 말 그대로 다 콜라보만 하지 레고 자체에 어떤 그런 캐릭터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뭐 레고 시티 정도. 그래서 얘네 이름이 뭐지라고 하는데 별로 관심은 잘 안 가. 어쨌든 근데 레고랜드 코리아에서 가면 뭐 이런 마스코트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경복궁 이거를 레고로 뭐 이렇게 지었나 봐요. 그래서 경복궁 그 교대식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이런 엄청나게 큰 레고 경찰관도 있고 뭐 경찰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 그 어린 아이들이 여기 가면은 엄청 신나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 집에 있는 레고 시티 폴리스 스테이션 뭐 이런 게 실제 가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거 레고로 돼 있는 회전 목마 이런 것도 탈 수 있고, 뭐 이런 탑처럼 생긴 놀이기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대요. 듀플로도 레고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난리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게 여기였어요. 듀플로에서 한 4살 3살, 4살, 5살짜리 애들은 이 듀플로 이 시소 탄다? 이러면은 무조건 갈 것 같아. 이 듀플로 기차를 타는 거야. 얼마나 귀여울까. 그리고 이거 뭐 그 소방서 체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운전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레고로 돼 있는 자동차를 타고 아니면 레고로 된 배를 타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남산 미니어처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여의도 미니어처 같은 거를 레고로 만들어 놨대요. 그리고 뭐 이런 그 공룡 같은 것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레고 호텔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호텔에서 숙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앞에 이런 커다란 레고 모형도 있으니까 아이들에게는 정말 천국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그 롤러코스터 같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춘천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레고랜드가 이제 개장을 하니까 이제부터 춘천은 어린이 수도다. 우리 춘천은 어린이 도시입니다. 라고 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레고랜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가족 그런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춘천이 레고랜드에 이렇게 기대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춘천이 관광업을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지금 좀 막힌 느낌? 관광업에서 활로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한번 좀 다른 방향을 찾아볼까 하는 건데, 한 2011년 기사입니다.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춘천이 엄청 떴어요.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교통편들이 좀 생겨나면서 과거보다 춘천의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옛날에는 진짜 춘천에 큰맘 먹고 갔다면은 이제는 그냥 춘천에 딱 가서 닭갈비 먹고 오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집값도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춘천이 되게 분위기 좋았습니다. 야 이제 뭐 춘천 하면은 강원도에서는 최대 도시인데 여기에 집값도 올라가고 교통편도 이어지면서 야 이제 사실상 우리 수도권에 가까운 거 아니야? 막 이랬던 춘천이 최근에 당연히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관광객이 이제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그 관광을 해서 좀 이 경기를 좀 살려야 되는데 계속 이 관광업이 좀 침체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문제가 있죠. 이 춘천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춘천 하면 닭갈비, 그리고 이제 남이섬인데 그리고 당일치기죠. 대부분 아마 춘천 하면 닭갈비 먹고 남이섬 갔다가 집에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크대요. 왜냐하면 실제로 외국인 방문객을 좀 조사해 보니까 남이섬에 한 70%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천은 반대로 생각하면 볼 게 없는 거라고도 할 수 있죠. 남이섬 말고는 갈 데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필요했던 거죠. 거기다가 실제로 돈을 벌려면, 관광업으로 돈을 벌려면 잠깐 왔다 가는 당일치기 말고
여기서 멈춰서 하루 자고 뭐 이틀 자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뭐 어떤 뭐 놀이도 하면서 계속 여기서 돈을 써주는 관광객들이 많아야 되는데 춘천하면은 딱 갔다가 바로 오니까 단타죠. 어찌 보면 단타족들만 있는 거니까 많이 해봐야 뭐 두 끼 정도 먹고 오는 거니까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체류형 관광객을 늘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레고랜드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만 2세에서 12세 정도가 이 레고랜드의 타겟인데 당연히 애기 아빠 엄마들이 같이 가겠죠. 그럼 최소 3명에서 4명 정도가 가는데 얘네들이 금방 나오겠어? 얘네들이 레고랜드 들어가면 금방 나오겠냐고. 절대 안 나오죠. 아침 뭐 9시에 들어가가지고 저녁에 뭐 7시, 8시까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아빠 엄마 기진맥진하죠. 완전 지쳐있는 상태고 애들도 이제 막 피곤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야 되잖아요. 자고 밥도 먹어야 되고 아침도 먹어야 되고. 그러면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거야. 아무래도. 그러니까 기존의 당일치기 관광객 대비해서는 훨씬 더 양질의 관광객들이 오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경제효과가 6천억 원이 넘을 것이다 라고 뭐 얘기를 하는 곳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까봐야 아는 거지만 어쨌든 레고랜드가 완성이 됐으니까 예상치로는 한 연간 200만 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한데요. 다만 뭐 주차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것도 있고 교통편도 뭐 아직은 좀 문제 있는 게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임시 오픈을 했는데 인원을 제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문제를 조금 뭐 피해가고는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오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우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서울에서 만약에 이 레고랜드를 간다. 그럼 어떻게 가냐? 용산역에서 그 경춘선이 있습니다. 경춘선을 타면은 춘천역까지 그냥 한 번에 가는데 1시간 15분이면 가니까 뭐 용산에서 아침에 아침 먹고 타고 춘천에 한 10시나 11시에 도착하면은 바로 이제 놀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그 춘천역이 있는데 춘천역에서 레고랜드까지는 뭐 거리상으로는 한 2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마 뭐 셔틀버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용산에 가서 경춘선 타고 춘천역에 내려가지고 셔틀 타고 레고랜드로 들어가서 놀다가 재밌게 놀고 나오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아이가 있는 가족들은 특히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다 가보려고 할 것 같은데 이게 인당 한 6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뭐 저렴하지는 않아요. 근데 3대 테마파크가 다 비싸죠. 다들 비싸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아닌가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한 번씩은 가려고 할 것 같고 레고랜드는 디즈니랜드처럼 레고 호텔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레고 호텔이 뭐 닌자고 스타일, 뭐 해적 방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또 뭐 다 테마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데에서 자고 오려는 그런 엄마 아빠들 수요도 많을 것 같아서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레고랜드의 그 수요가 좀 적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그 5월 5일에 개장을 하면은 얼마나 많이 갈지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레고랜드는 어쨌든 뭐 우리나라 토종 테마파크는 아니니까 그 우리나라 토종 테마파크는 이제 에버랜드도 있고 롯데월드도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팬데믹 전에 그러니까 그 코로나 전에는 에버랜드가 한 660만 명, 롯데월드가 한 600만 명 가까이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에버랜드도 거의 뭐 3분의 1토막? 뭐 거의 뭐 반토막 더 났죠? 그래서 되게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롯데월드는 아마 더 많이 줄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왕 이렇게 레고랜드가 이슈가 될 때 우리 기존 토종 테마파크들도 같이 활성화돼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